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날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에이, 전문가들 다 틀렸네.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진짜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이스가 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수 타이밍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나이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예전에 둔촌주공, 올파포 이렇게 줄여서 좀 많이 얘기해요. 중개사님 중에는 그냥 포레온 하시기도 해요. 여기 임장 다녀왔어요. 뭐 입지 보러 가고 또 단지가 얼마큼 좋은지 커뮤니티 보러 간 거 아니고요. 네, 물건 보고 계약하려고 갔었어요. 둔촌주공에 대해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세 계약이 좀 필요해서 정말 가까운 지인이 그래서 같이 물건도 보고 계약하는 거 도와주러 갔었는데 제가 한 나흘 전에 예약을 쫙 했어요. 11시부터 한 4개 정도. 입주장 아시지요? 입주장에서는 열쇠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락을 드려야 되고 뭐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허락을 해줘야지만 그렇게 또 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주장 집 보러 가실 때는 미리미리 연락하세요. 3시 이전에 보통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개수도 몇 개 안 돼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 한 4군데 정도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중에서 사실 제 마음에도 가장 들었던 물건 소장님이 이거 그냥 내일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물건 나갈 것 같은데 요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주장에서. 다른 데서도 요거 자꾸 문의가 들어온다. 관심 있으면 빨리 와라. 이런 얘기 좀 종종 듣고 사실은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긴 하지만 제가 시간이 그날밖에 안 돼서 소장님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그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날 갔죠. 약속했던 날 갔는데 웬걸 정말 소장님 말대로 제가 4개 보기로 했는데 물건을 2개밖에 못 봤어요. 물건을 걷었냐? 가격이 막 오르니까 아니요. 계약이 이미 됐어요. 하나는 저녁에 그 전날 저녁 늦게 돼서 아침에 연락이 왔고 또 하나는 아침부터 보기로 했던 그 물건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제가 11시에 가기로 했는데 아침 일찍 10시쯤에 와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물건을 못 보니까 다른 거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 자체가 저희하고 조건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냥 걔는 스킵하는 걸로 해서 2개 물건만 보고 왔어요. 지나이스도 허탕칠 때가 있나? 허탕일 수도 있고요. 아깝기도 하죠. 그렇지만 항상 저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날 것으로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차 타고 가는 길에 전화가 오고 실제로 물건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 또 내가 이제 보려고 했던 물건 이제 보면서 가격 내고 같은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러 이제 간 거죠. 여기서 꿀팁 하나. 여러분이 임장을 가실 때 그냥 입지 보러 가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되지만 계약을 염두에 두고 집을 보러 가실 때 지나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는 날은 통장에 돈 넣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럼 다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입지 같은 거 안 봐요. 아니, 물건을 본다. 이럴 때는요. 입지 공부는 끝난 거예요. 이 입지 가치, 그리고 이 입지 가치 대비 물론 매수일 땐 더 진지해야겠죠. 사실 임차,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얼만큼 가까운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가격대인지 적정한지 아닌지 내고는 가능한지 요 정도지만 매수, 정말 내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한다? 올파포. 와, 지금 시세가 34평, 84 기준으로 21억에서 26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분양가 아시는 분들 기절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13억대 분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예쁘게 다 지어놓고 나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도 꼭 집어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염두에 두고 가실 때는 이 물건 가격과 내고 가능성 요거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로얄동 로얄층 좋죠. 근데 로얄동 로얄층 대비 가격이 무척 저렴하다면 비로얄동도 why not? 저는 그 가격이 충분히 로얄동 대비 10% 이상 훨씬 저렴하다? 84 기준으로 지금 21억부터 26억까지 나오는데 5억 차이예요. 어지간한 도시의 84 가격.
34평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 건지 아닌지, 왜 그렇게 금매인지를 확인해서 충분히 타당하다 생각한다면 저렴한 물건 RR 아니어도 저는 계약합니다. 그런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장에는 가격이 정말 많이 내릴 거고 전세가도 월세가도 많이 내릴 거라고 많이 예측했어요. 사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세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에이, 전문가들 다 틀렸네. 틀렸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특별한 정부의 정책이 가미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다 가격이 좀 내릴 거고 입주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느냐? 사실 입주장의 매물이 12,000세대가 쏟아진다면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적지 않은 그런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가격이 휘청할 수가 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만이 아니라 그 인근까지 같이 쑥대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마레프 들어갈 때도 그랬거든요. 마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도 사실 휘청휘청 했었고요. 가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바로 옆 동네 친구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2018년도 12월 지금보다 딱 6년 일찍 입주를 했죠. 요 아이 입주할 때도 매매가까지 몇 억씩 빠졌어요. 그때 시장이 안 좋았냐? 아니요. 그때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한번 아실로 한번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아실의 가격 분석을 들어와서 서울 매매 전세 가격 한번 볼게요. 가격 지수만 체크를 하시면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한번 찾아볼게요. 2018년 12월 정도니까 여기. 와, 지금 딱 요 시점에 상승을 한참 시작해서 열심히 가다가 딱 멈춰서 보합 약간 하락이에요. 그쵸? 이게 서울 전체예요. 헬리오시티만 본 게 아니라 송파구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선택을 서울 전체를 했어요. 그랬는데 요때 가격이 약간 하락하면서 정말 입주장 여파로 무시무시하게 가격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시작됐지만 보시는 것처럼 8월, 7, 8월쯤 돼서 이미 가격이 바닥을 찍고 그 무시무시한 상승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게 보입니다. 입주장 때 요렇게 보합 또 약간 하락이 있었지만 그 입주장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렇게 입주장 때 주춤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기가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세대니까 당연히 올 것이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왜 안 왔느냐? 서울 전체적으로 공급이 너무 적어서 그러냐? 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올림픽파크 포레온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거주 요건 3년 유예. 어지간한 분들 다 기억하시죠? 쉽게 말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받으신 분들은 실거주를 꼭 해야 됩니다. 했었는데 당장은 말고 3년 안에만 하세요. 요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던 물건들도 대부분 2년 요렇게 전세 월세 나와 있었고 또 어떤 것들은 2년 10개월 요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인이 들어와서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거주 하기 전에 물건을 팔 수가 없지요. 그 얘기는 뭐냐? 원래 12,000세대에서 매물로 우르르 나올 수 있는 대출 규제나 이번에 전세입자 대출 규제까지 있어서 입주장에 처음 등기치는 물건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 대출이 안 되는 은행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실 입주장에 굉장히 한파가 몰아쳐야 되는데 한파가 몰아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지금 이거 등기를 못 쳐서 팔게 되면 올파포를 분양받은 원가에 LH에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잘 올라준 애를 13억대에 팔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영끌에 영끌을 하든 사돈의 팔촌의 대출 금액을 끌어다 쓰던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잔금을 치르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없는 거예요. 네이버 들어가니까 매물 있던데? 네, 있어요. 다 조합원 매물. 사실은 그래서 조합원 매물은 원래도 RR, 로얄동 로얄층이 많고 또 추가 옵션들이 있죠.
냉장고라든지 뭐 확장이 돼 있다든지 또는 드레스룸이 더 잘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원래 더 비싼데 경쟁자도 없으니까 요 조합원 물건만 매물로 나오니 매물도 적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게다가 이 물건들이 뭐 2년 뒤에 보통은 입주장 후 2년 뒤 비과세 요건 갖춰서 나오는데 2년 뒤에 대부분의 주인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2년 뒤에도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다. 그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전세를 놓을 수 있어서 전세 물량과 월세 물량이 좀 더 풀리기는 했어요. 요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12월 17일 촬영 중에 네이버 매물 기준 한번 볼게요. 보면은 매매가 576개, 전세가 2,835개, 월세가 1,480개로 요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동일 매물을 묶어서 나온 거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전월세로 나와 있는 임차 매물이 4,287개. 한 비율로는 12,000세대에서 36% 정도 돼요. 그래서 전월세 매물이 전체의 36%면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이 월세 알아보는 게 초기에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이 동생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알아봤을 때는 25평 매물보다 저렴한 월세 매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친구가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그냥 보고 쓱 지나갔는데 와, 불과 2, 3주 후에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그렇게 금매 월세나 아주 저렴한 전세 같은 건 싹 빠졌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가 한 34평 기준 84 기준으로 7억에서 15억 정도 나와 있고요. 월세 매물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봤던 월세 매물은 한 1억에 320짜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보러 가는 중에 320 빠지고 330 빠지고 그 부동산 소장님 중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 또 계속 전화를 주시면서 이제 350도 없다. 360이 있는데 하시겠냐. 보증금도 1억 5천으로 올랐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도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 금방 계약될 것 같다. 이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 매물, 전세 매물, 또 매매 매물 개수만 보고 와, 올파포 진짜 입주장 힘들게 치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나가보시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매물이 진짜 있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보시고 그 물건을 거래하고 싶을 때까지도 그 물건이 남아 있는지 아니 일주일이 지나서 3, 4일이 지나서 전화했을 때도 그 물건이 여전히 있는지 계약이 됐는지 여기까지 체크하셔야 진짜 시장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날 날씨도 너무 추웠지만 실질적으로 저렴한 매물들이 무섭게 빠지면서 슬금슬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도 지난 가을에 비해서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 전세 매물이 특이한 전세 수요가 있어요. 올파포 커뮤니티 잘 돼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소문 좀 들으셨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올림픽 경기를 해도 될 만한 수영장이다 하면서 수영장 사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각 동마다 기본적으로 피트니스 센터 충분히 있고 뭐 놀이터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터 말할 것도 없고 독서실 기본으로 세팅돼 있고요. 2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고 3단지에 스카이 라운지 그리고 거기에 게스트룸까지 와, 정말 어지간한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민만 누릴 수 있다. 야, 이거는 굉장한 프라이드고 프리미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실 렐스, 잠실 리센츠에서 자기 집 전세 주고 전세 들어오는 수요까지 있는 이제 아이들 공부도 거의 끝났거나 이제 거기도 이제 20년 차 가까이 가잖아요. 입지 너무 최상이고 다 좋지만 이제 아파트 연식이 오래되면 구축인 집에서 살던 사람 살아봤잖아요. 꿈에도 얼죽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선 꿈도 못 꿀 정도의 최상급의 커뮤니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이 욕심나서 전세로라도 일단 살아보자 하는 수요까지 인근에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떨어지지 않는 형국을 가지고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파크 보래요. 지금 가격이
8사 기준으로 21억에서 26억까지 나온다는데 이거 너무 미친 가격 아니냐. 제가 23년 한 4월쯤에 찍은 영상에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지금도 매수하기 좀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했던 가격대가 17억, 18억 정도 했었어요. 와,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여운 가격이죠. 물론 그 가격도 비싸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은 한 22억에서 24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입주장인데 지금 지나이스가 말한 것처럼 실거주 의무 때문에 매물이 눌려서 가격이 사실 제값보다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나이스가 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매수 타이밍 언제일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올파포 매물이 언제 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3년 내 실거주 의무 때문에 2년 전세를 많이 놨죠. 그럼 2년 전세 월세가 돌아올 때 주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이 들어와서 2년 정도 실거주를 하고 매도를 한다고 볼 때 4년. 그러면 뭐 지금이 24년 12월이지만 25년부터 따졌을 때 29년도 초, 29년도 한 1, 2월 정도에 매물이 마음껏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4년 정도인데 그때쯤의 시장 분위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공급 데이터입니다. 아실의 공급 데이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점점점 나와 있는 게 적정 공급 수요예요. 한 4만 6천 세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고 25년도에는 사실 적정 수요보단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살짝 함정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만 보고 넘어가면 큰일 나요.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입주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5년 1월로 잡혀 있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입주 예정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실 데이터 기준으로 1200세대가 25년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년도 입주 예정 물량 3만 6천 세대에서 12,000세대를 빼야 돼요. 그러면 2만 4천 세대밖에 안 돼요. 공급량이 원래 필요한 수요보다 반절이고요. 26년도, 27년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후분양하는 것들이 가미될 수 있어요. 요거는 항상 여러분이 그래서 공급 데이터를 꾸준히 트래킹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지만 25년도 공급 부족하고 26년, 27년도 지금 기준으로 아주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파포 매매가 가능한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의 물건이 나올 만한 4년 이후에도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입주장에 역시 그래도 전세 맞추기 어렵고 월세 맞추기 어려운 조합원 물건으로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또 금매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지금 찾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하든 앞으로 매수를 하든 지나이스가 보는 올파포 어느 단지를 매수하는 게 좋은지 콕 집어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를 보고 한번 볼게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지금 3개 단지로 돼 있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금 크게 보면은 지금 9호선 바라보고 있는 이 안에 앞쪽이 3단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게 2단지 그리고 5호선을 역세권으로 두고 있는 곳이 1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길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4단지예요. 여기 4단지의 조합원들이 큰 평수를 많이 가져갔다고 해요. 여기 산 뷰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져갔다고는 하는데 그럼 지나이스가 보는 가장 좋은 단지는 저는 3단지입니다. 뭐니 해도 9호선. 네, 강남으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9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하나 끼고 있어요. 그 점에서 가장 좋고요. 중간에 껴서 지하철역이 조금 먼 지금 그림에서는 뭐 금방 가까운 것 같지만 절대 안 가까워요. 정말 정말 한참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 2단지엔 스포츠센터가 크게 들어가 있는 장점, 수영장이 바로 2단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5호선을 끼고 1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각각의 단지마다 장점, 단점들이 약간씩 서로 보완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3단지가 최상이고 물론 4단지에서도 앞쪽은 지하철역도 가깝고 또 학교도 가까이 있어요. 뒤쪽으로 갈수록 학교와 역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수요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산조망 나오고 조용한 거 좋아해요. 그렇지만 내 집이 돈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집을 좀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 역시 강남, 여의도, 광화문 요렇게 3대 업무직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노선이 가장 먼저고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갈 수 있는 9 호선 역세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소장님들이 물건을 권할 때도 "이거 3 단지 물건이에요. 잘 안 나와요.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제가 구경도 못한 그 물건이 3 단지 물건이었어요. 그게 저녁에도 거래가 됐고 아침에도 거래가 돼 버려서 3 단지 물건은 제가 구경도 못하고 왔고요. 4 단지 물건을 보여주실 때도 "이거 4 단지인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판단한 것도 중요하지만 늘 거기서 사람들의 선호도를 만나는 중개소장님이 전달하는 그 뉘앙스와 말 그 어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3 단지를 가장 선호하고 또 거기에 가까운 2 단지도 나쁘지 않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걸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정리를 해 볼게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새롭게 탄생해서 입주장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느 입주장보다 더 험악할 것 같던 12,000세대 입주장이지만 정부의 규제 덕분에 사실은 입주장에 등기 치느라고 돈 마련하시기는 힘들었지만 그 일반 분양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가격을 견고하게 지켜주다 못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 전세 수요도 만만치 않게 있어서 매물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서인지 전셋값도 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고 물건이 좀 많이 저렴하다 싶은 임차 매물들까지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지금 시세 21억에서 26억 나오고 있어요. 국평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보다 가격이 더 떨어질 포인트가 있을까? 저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매수를 원한다면 조합원 물건 등기치기 어려운 물건들 나올 때 지금 입주장에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결론내 봅니다. 항상 비교되는 헬리오시티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어디를 더 좋아할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교통면에서는 헬리오시티보다 더 좋아요. 5호선과 9호선을 가지고 있죠. 헬리오시티 8호선만 가지고 있어요. 위례신사선 언제 개통할진 모르겠지만 아직 착공도 안 한 호재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착공하고 개통하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노선입니다. 맞고요. 그리고 대치로 아이들 라이드 하기에는 훨씬 좋은 입지고 송파구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팽팽하게 맞서는데 두 단지 어디가 더 좋냐? 여러분이 결론 내보세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보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가보세요. 입주장에 물건도 가보고 헬리오시티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가보셔서 물건도 직접 보시고 지하철역까지 걸어보시고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센터까지 다 들어가 보시고 나라면 어디 살지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가 더 마음에 드세요?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가 사실은 그게 그냥 그대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늘 관심 가지고 꼼꼼하게 비교하는 그 눈이 그렇다면 내 집으로 마련하겠어 하는 그 결심이 사실은 시장의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지금 뜨거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실제 거기에 계약하러 갔던 저 계약했냐고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우리 네, 후배가 그 가격엔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접었습니다. 처음에 관심 있을 때 그때 갔었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누구에게?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그 공부 제가 항상 함께 도와드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꾸준히 가봅시다. 참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미라클